미국인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코앞이네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사실상 오늘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미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도 하셨으니까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 같은 느낌이지. 이 날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거든. 우리의 추석 귀향길 같은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물어본 적은 없지만 내가 느끼기에 추수감사절과 함께 미국의 최대 명절 느낌이었어. 이 날은 가족들의 유대감을 키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소비가 폭발하는 기간이기도 해. 기부도 많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도 많이 하게 되지. 우리는 주말 껴봐야 크리스마스는 2, 3일이지만 미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해서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거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확장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 세계의 지갑이라 불리는 미국인들이 1년 중에서도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날이기도 해. 평균적으로 11월 대비해서 18% 정도 소비를 더하는 달이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0% 이상이니까 12월 달에 미국인들의 소비력은 무시무시하지. 12월에 조사되는 소비 지표들은 그럼 아주 잘 나오겠네요. 금리 인하 얘기가 또 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야 될 것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 우선 12월 실제 소비는 증가할 거야. 하지만 앞선 경제 지표에서도 나왔지만 심리 지표는 차갑다 못해 꽁꽁 얼어 있거든.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고 나면 실제 소비가 확 꺾이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어쩔 수 없이 쓴다는 느낌이 강해 보이는구나. 미국 서민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지. 물가는 오르는데 고용은 불안하니까 말이야. 그럼 미국인들 저축률을 보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미국인들은 저축률이 낮다고 하셨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면 저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때요? 진짜 좀 증가했나요? 아니, 오히려 4%대 수준으로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저축률이 오를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지다니 말이에요. 미국인들의 의지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와 의식의 영향이 있어. 미국인들에게 자동차가 필수제라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지? 네, 미국은 땅도 넓고 외곽에서 대부분 살기 때문에 쇼핑을 할 때는 차로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큰 픽업 트럭 같은 게 인기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잖니. 미국인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면 소비를 해. 미리 저축을 해두는 거지. 물건으로 말이야. 미국인들 사고방식 중에 또 하나가 물가가 오르면 저축을 하는 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도 있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우리랑 사고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네요. 전 힘들면 지출부터 줄이는데 미국인들은 힘들면 지출을 늘리는구나. 왜 소비대국인지 좀 알겠어요. 어쨌든 12월에 한정에서는 확실히 소비가 늘어난다면 소비주들이 좀 상승해 줄 것 같은데 미국 소비주들을 좀 담아볼까요? 좋은 가격에 소비주가 있다면 담아두는 것도 좋겠지. 다만 조심할 게 소비주라고 다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 거기다가 요즘 반도체니 로봇이니 해서 주도하는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소비주가 관심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요즘 기술주들이 워낙 강세라 그럴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환율이 20원 넘게 빠졌는데 이거 외환당국이 달러를 매도했다던지 하는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20원 넘게 빠진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평상시에 시장 변동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락이야. 이건 자연스러운 변동성이 아니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매도했다는 증거도 없어.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대로 그냥 놔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해보자. 외환당국은 1480원 이상을 용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것만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부가 나서서 환율을 만지면 환율 조작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문제기는 한데 정부가 환율에 손을 댄다고 해서 조작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환율 조작이라는 말도 있지만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말도 있거든. 이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정도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쉽게 말해서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냥 지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랑 외교적으로 사이 좋으면 안 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할 수도 있고. 근데 환율 조작국이라는 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IMF가 하나요?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거지. 또 미국이에요? 진짜 미국은 건들면 안 되는 나라네. 그럼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EU 같은 나라들도 동참하는 건가요? 그런 건 없어. 오히려 이유는 반대 입장일 때가 더 많아. 내가 알기로 환율 조작이라는 용어 자체가 미국만 사용하는 용어일 거야. 미국 말고는 특별히 제재를 할 건 없는데 무서운 건 CDS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밖에도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고 말이야. 미국 형님의 코털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경제 지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보면 될 것 같다. 오늘은 미장도 조기 종료하고 내일 국장도 안 열리고 일찍 잘 수 있겠네. 오늘부터 산타랠리의 시작이군. 이 기간 동안의 나스닥은 평균 상승률이 1.8%라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다. 오늘 거래 대금은 12조 원달러, 환율은 1,451원. 코스피는 소폭 하락해서 4,10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다. 올해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분발해보자.